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철 코치입니다. 금일은 스타벅스 웨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다국적인 이 커피 기업이죠. 이 스타벅스를 거의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 글로벌 대기업인데, 이 스타벅스가 성장한 이 성장 원인, 그들의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저자인 조셉 미첼라가 이제 그걸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컨설팅을 스타벅스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또 정리를 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들 경영 서적으로도 추천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타벅스가 처음에 지금 하는 내용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랑과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은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워드 슈츠와 마주 앉으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탁월한 리더십의 핵심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하워드의 관점에서 리더십은 크게 세 개의 키워드로 집약된다. 사랑, 인간의 겸손을 성과 중심적 조직에 접목시키세요. 이들은 얼핏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리더십으로 성과가 크게 개선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실적 지향적이면서도 기업 가치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확신합니다. 사람, 인간의 겸손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융합하여 그것을 성과 중심적 조직에 녹여낼 수만 있다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스타벅스는 이제 기업이잖아요. 근데 기업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간애를 말하고 이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제 스타벅스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이제 고객의 이름을 그 컵에다 써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써주고 메시지까지 같이 작성을 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단골 고객이면 그분들의 이제 계속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뭐 안부 인사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하고요. 실제 고객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굉장히 친근감이 들죠.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내 이름을 불러주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관심을 받는 것 같고, 나의 뭔가 배려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고객들이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고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벅스에서 한 가지 또 사례가 있는데, 원래 이제 단골 손님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해요. 스타벅스에서 계속 이제 미국의 스타벅스 한 지점에 계속 와서 이제 라떼를 계속 사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 빼고 이제 라떼를 사가는 건데, 이 라떼가 이제 그 부인 거였던 거죠. 이제 부인 걸 계속 어 같이 이 두 개를 구입을 하는 손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스타벅스 라떼 기본 톨 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그란데 사이즈를 그 남편이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종업원이 그때 이제 뭔가 눈치를 챈 거예요. 뭐 평소와 다르네 이러면서 그 부인에게 이제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 더 좋은 하루 되시길 뭐 바란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글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와이프가 그 커피 라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고 너무 이제 신기한 거죠. 자기의 지금 그란데 사이즈가 바뀌는 것만을 보고 오늘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있구나를 이제 알아맞춘 거니까 그게 너무 특별해서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인스타 SNS에다 이제 올린 거죠.
이제 그게 시작점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여성 와이프가 그 마케팅 회사의 이제 CEO였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게도. 그래서 굉장히 파급력이 이제 크게 올라갔던 사건이 됐고, 근데 재미나게 이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SNS를 아마 종업원이 봤나 봐요. 그 메시지를 써줬던 종업원이. 그걸 보고 다시 메시지를 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냐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남겼고, 거기에서 뭐 yes, no, 뭐 maybe, 뭐 이런 식으로 그 옵션을 달아놓고 체크를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그 답변을 그 와이프가 이제 달고 또 SNS에 올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걸로 막 소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구성이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그 종업원이 이제 스타벅스를 관두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와이프분이 오셔서 이제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같이 찍은 게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스타벅스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 종업원의 서비스를 보면 얼마나 내가 관심을 받고 있고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걸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한다고 이제 그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하고 스타벅스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완전한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다른 곳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한국에서도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단골 손님들만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차별성이 되고 실제 그 스타벅스의 이 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영 철학, 그러니까 사람을, 이 고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워드 실츠는 온워드, 이 원래 전척이 그 하워드 슐츠가 이제 쓴 책입니다. 온워드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일은 일종의 예술이다. 바리스타는 음료의 질을 위해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바리스타가 적당히 신용만 하거나 충분히 애정을 기울이지 않아 너무 싱겁거나 너무 쓴 질 낮은 에스프레소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스타벅스가 40년 전부터 전념해온 핵심 가치인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행위이다. 이 문구들을 보면 하워드 슐츠의 이제 철학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 커피 한 잔, 음료 한 잔을 위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정성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직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켰겠죠. 이제 그 교육들이 실제로 그 효과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그 일에 집중하느냐, 정성을 기울이느냐, 요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일이 일종의 예술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만큼 그 일 자체의 숭고함, 그리고 그 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그 글을 읽고 굉장히 이제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일에서 얼마나 정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가,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하게 됐어요. 진짜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일을 하면서는 그걸 잊어버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보고 인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진짜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한다면 그 일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도 되새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한다면 열정을 쏟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스스로에게도 당연히 만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족한다면 결국엔 다른 사람들, 타인들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자신이 얼마나 열정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고 그 열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스타벅스 파트너들에 대한 이 경영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응하며 손님 탓하기를 피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시정하되 해결 조치를 통해 고객이 매우 만족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라는 것이다. 스타벅스 리더들은 통상적인 혹은 서비스 회복을 통한 스타벅스 경험에 대한 고객 반응이 대단히 만족인 경우 그냥 만족 범위 안에 든 경우에 비해 스타벅스를 재구매하고 추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킨다. 요게 이제 컴플레인을 어떻게 이제 대응하느냐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고객의 탓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빠르게 고객의 입장에서 그걸 대응하고 시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결국엔 고객이 정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만족을 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에 감명을 받은 고객들은.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이제 컴플레인을 그냥 덤덤하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고객과의 실랑이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고객은 이제 실망하고 스타벅스를 아예 떠나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는 이제 직원이라는 용어를 이제 발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를 중단을 시키고 파트너라고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직원들까지도 이제 근무 시작한 후에 6개월이 지나면 실제 이제 빈스톡이라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기존에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종업원, 직원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도록 그 용어부터 먼저 바꾸는 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 실제 얼마나 진심으로 그 직원들을 대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직원들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되긴 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봤고요. 스타벅스가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이용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스타벅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 그리고 뭐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든 그 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